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순환 신경망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Recurrent Neural Network입니다. 이때 이 순환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영어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 Recurrent,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occur라는 것이 어원이었어요. occur가 뭐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을 먼저 보실게요. 그러면은 라틴어로 recur라서 reoccur, 다시 발생한다, 다시 뭔가 일어난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다음에 만들어진 어원이 recurrent가 되었고, 결국에는 running back, 뭔가 수행되는데 다시 한번 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스탠포드 자료를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2020년 5월 자료입니다. We can process a sequence of vectors. 어떤 벡터의 연속적인 것을 process, 뭔가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applying a recurrent formula, recurrence formula, 그러니까 다시 발생되는 어떤 포뮬러, 그 수식을 적용한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을 언제 적용하냐면 at every time step, 매 스텝마다 적용하는 거죠. time step,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스텝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t라고 해요. t라고 하고 이 전 단계를 t-1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수식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H가 히든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숨겨져 있는 은닉층을, 그 상태를 도출해낼 때에 입력으로 XT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 스테이트의 히든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 먼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아래에 이런 수식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기 가장 좋은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파이토치에 대하여 문서 번역 프로젝트가 있게 되는데요. pytorch.kr인데 앞에 tutorials가 붙어 있죠. 여기 보면은 기초부터 시작하는 NL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요 아래에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기초부터 RNN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 RNN은 단어의 레터, 한 글자 한 글자를 연속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출력하는 건데요. 입력과 출력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입력은 수천 개의 성입니다. 이 family name 혹은 last name이라고 불리죠. 예를 들면 저는 홍이니까 홍씨 혹은 김씨,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이 출력으로 이 클래스가 무엇이냐면 18개 언어 중에 맞추게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홍이나 김이 들어가면 성이라고 높은 확률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중국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처럼 어원을 맞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 결과가 다음과 같이 돼요. 입력을 만약에 python 띄고 predict.py, 이 파이썬 파일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입력을 힌턴이라고 넣었다면 이때 결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가장 유력한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데, 사실은 가장 상위의 것을 클래스로 보게 되죠. 이 힌톤이라는 그 성은 스코티시, 스코틀랜드의 성이다 라는 결과를 낸 것이에요. 이때 이 앞에 숫자를 잠깐 보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어떤 숫자가 이제 가장 큰 그것에 대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잖아요. 가장 큰 것부터 가장 마이너스가 내려간 것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언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언어당 성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라빅, 차이니즈,
제츠 그리고 코리안까지 해서 이 txt 파일로 그 안에 성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 입력 수천 개의 성들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각 파일에 한 줄에 하나의 이름이 정리되도록 만들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로마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입력을 라인으로 설정할 건데요.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 전체를 말해요. 레터가 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말한다면 요 한 그 이름 전체를 라인이라고 여긴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를 그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즉 영어 카테고리에 있다, 한국어 카테고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요 튜토리얼에 대해서 콜랩 그 IPYNB 파일이 준비되어 있고 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가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콜랩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다운로드 받는 그 파일이 같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튜토리얼에는 거기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가 준비되었고 라인과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는 로마자였던 그러한 이름 정보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때 포함된 유니코드가 있었는데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아스키 코드,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으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그 변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 코드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이 이러한 유니코드가 있을 때 아스키 코드로 바꾸면 우측과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름을 텐서로 변경하게 됩니다. 텐서의 개념이 잘 안 와닿으시면은 다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레터가 있게 되는데 그 레터가 어떤 숫자와 매칭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맨 처음 먼저 n_letters 라는 숫자만큼의 0을 채워둡니다. 그 배열 크기만큼 0을 채워두고요. 그런 다음에 요 letter to index 요것을 수행을 해서요. 이 해당 어떤 레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인덱스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0으로 원래 쭉 채워져 있던 것이 1로 채워져서 아래와 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형태입니다. 본래는 그 제로스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가 이 레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찾아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인과 레터가 같이 있는 화면에서 다시 한번 라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레터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라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름입니다. 이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JONES가 만나서 존스가 됐잖아요. 이 5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라인이고요. 요 라인이 요 텐서로 표현되었을 때 J가 요 하나의 텐서로 표현되었고 5가 하나의 텐서 N, E, S가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때 이 각각의 철자가 이러한 어떤 문자표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letter to index였던 거고요. 그 위치를 찾아서 1로 만들었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J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문자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자표 안에 이게 J를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이 문자표의 총 길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57개인 겁니다. 여기 A부터 뭐 G까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다른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이 57개 중에 이 알파벳 철자가 해당하는 위치에 1을 만들어서 원핫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코드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의 길이가 달라지면은 요 앞에 이 배치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표현되겠죠. 이것이 앞으로 이제 훈련해 가실 때 참고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n_letters가 무엇인지 이제는 감이 오셨죠?
바로 무조건 57개인 거예요. 안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스트링 이 뒤에 아스키 레터스가 안 바뀌잖아요. 아스키에서 제공되고 있는 레터스가 안 바뀌고 그 뒤에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그 길이를 구한 것이 n 언더바 레터스이기 때문에 57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앞에 라인은 요 라인 하나당 하나의 단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갖고 그걸 대체한 이름이고, 다른 말로 했을 때 네임이 될 텐데요. 그 네임이 요 앞에 길이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 즉 인풋이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입력이 아웃풋을 향할 때 쓰이는 것이 I2O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어떤 확률을 결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히든이란 레이어가 존재하게 되죠. 훈련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인풋으로부터 히든을 향하는 것을 I2H라고 정해내렸고, 그래서 히든을 거쳐서 이 결과가 다시 다른 히든으로 거쳐져 가지고 컴바인이 되게 됩니다. 즉, 요 히든 한번 만들어진 게 다음 히든을 만들 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요 I2H를 잠깐 말해 볼게요. I2H를 보시면은 인풋 사이즈에다가 히든 사이즈를 더하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컴바인이 되어서 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요 아웃풋으로 히든 사이즈만큼 나오게 되죠. 그리고 I2O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웃풋이 히든이 아니라 아웃풋 사이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는 로그 소프트맥스라는 걸 사용해서 앞에 로그가 붙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 콤바인드라는 거 잠깐 볼게요. 콤바인드가 포인트인데, 결국 인풋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인풋과 히든을 이 디멘전 1에 대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컴바인드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캣이라고 보면 되죠. 캣을 통해서 컴바인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바인드 된 결과가 I2O와 I2H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최종적으로 이 아웃풋이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히든 레이어의 사용대에는 뉴런의 개수는 128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앞서 정의했던 클래스 RNN에 대하여 이렇게 인스턴스를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과 히든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치.cat으로 하면은 텐서가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원래 파이썬에서 concat 이렇게 하면은 그 매트리스끼리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 어레이끼리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콘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cat을 생략하여서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웃풋과 히든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 아웃풋 히든이 다음에 또 대입이 될 테니까 recurrent가 되는 것이죠. 자, 레터를 하나하나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뭐 A다, 알버트의 뭐 A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네트워크에 한 단계 실행하려고 하면은 입력 I 현재 문자 인풋과 여기 있고요. 그리고 히든 상태가 이렇게 처음에는 0으로 정의되고 그것을 전달해 가지고 출력 각 언어의 확률과 다음에 히든 상태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히든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자, 레터를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의 열 인덱스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라인을 인풋으로 할 경우에 이 인풋의 인덱스 0에 해당하게 되죠. 본래에는 이렇게 인풋이라고만 정의 내렸었다고 하면은 라인으로 정의하고 나서는 그것이 인덱스를 갖게 되니까 알버트에서 이 인덱스 0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이 바뀐 점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 결과를 보이는 법에서 말씀드릴게요. 아웃풋으로부터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함수를 정의내렸습니다. 최고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것이에요. 이 탑k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결국에는 탑 언더바 n이라는 값과 탑 언더바 i라고 하는 인덱스를 출력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거 함수를 써서 이제 인덱스를 찾게 돼요. 카테고리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덱스를 잡아가지고 그 이름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덱스 14에 해당하면서 이 체코 이름 어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출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 이러한 숫자가 텐서 결과로 나왔어요.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나왔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grad 펑션으로 로그 소프트맥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음수로 표현되어져 있고 이 중에 가장 큰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카테고리를 대표하게 되는 건데 그 결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인덱스 0이고요. 인덱스 11에 해당하죠. 이 인덱스 11이 가장 큰 값이 나왔고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카테고리가 출력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계층이 다 이런 식으로 음수이면서 숫자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손실함수 기준도 역시나 NLL 로스가 적합하다고 하는데 왜냐면 바로 이 이름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그 치유해지는 거 똑같죠? 네거티브인 거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이클리후드를 바로 이 로스 계산할 때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RNN은 아웃풋으로부터 백워드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서 나온 결과가 아웃풋이고요. 원래 실제 레이블 카테고리가 이 카테고리 언더바 텐서입니다. 그래서 추정한 결과와 실제 값의 오차를 크라이테리언으로 구해주게 되면은 로스가 나오게 되죠. 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크라이테리언이 바로 아까 전에 이 로스가 바로 NLL 로스였던 것입니다. NLL 로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로스를 통해 가지고 경사도를 확인하게 되고요.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경사도의 변화를 주면서 학습을 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랜덤 트레이닝 example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드로 함께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냥 이 수식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은 이 해당 함수 결과가 카테고리, 우리 어떤 언어인지 18종의 카테고리가 있었죠. 그리고 라인, 추정하고자 했던 입력으로 들어갔던 그 이름, 알버트 이런 거가 있었고요. 카테고리 언더바 텐서가 무엇인지, 라인 언더바 텐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카테고리를 텐서로 만든 것, 이 라인을 텐서로 만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원핫 코딩이 들어가서 인덱스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코드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랜덤 트레이닝 example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랜덤 초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18종에 해당했던 all categories에서 하나를 골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라인, 그 이름을 하나 또 선택하게 됩니다. 랜덤 초이스라는 것이 위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 안에 랜덤 그리고 그 안에 인티저에 해당하는 랜덤 인트를 통해 가지고 그 0부터 이 L의 길이까지 여기서 봤을 때는 all categories의 길이겠죠. 그 길이 마이너스 1까지 0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카테고리가 갖고 있는 이름의 카테고리 종류의 그 길이만큼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티저 하나를 골라서 카테고리가 되었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라인 이름을 또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것을 텐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텐서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앞서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던 line to tensor라는 걸로 이렇게 이 라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이쪽으로 가서 토치다 텐서로 가서 카테고리 텐서가 되었고요. 라인은 이 아래로 와서 line to tensor를 통해서 line 언더바 텐서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요 카테고리 라인을 랜덤하게 고른 다음에 요 각각을 텐서로 바꿨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 예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포르투갈어가 되었고 그 포르투갈어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으로 로마오라는 것이 선택이 된 거고요. 이것을 이제 인덱싱 텐서로 만든 것이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러면 그 텐서가 되어 있는 것들로 이제 그 카테고리와 라인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되고요. 입력, 출력에 해당할 텐데 이 트레이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스들을 누적해 가면서 커런트 언더바 로스라고 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프린트 언더바 에브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5000개로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000번째마다 한 번씩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린트 언더바 every 5000 이것인데 이 5000번일 때 그러니까 5000번 때 한번 나왔었고요. 여기 10,000번 때, 15,000번 때, 20,000번 때 이런 식으로 5000을 증가시켜 가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중에 얼마나 지금 진행되었는지 진행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총 반복 획수 n 언더바 iteration의 약자인 n 언더바 inters가 있고 그 중에 몇 번째인지 이터가 이제 분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비율이 나타나게 되겠죠. 진행률에 해당합니다. 그 진행률을 보여주면서 요 가운데에 카테고리가 맞는가 틀린가에 대한 정확도를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와 카테고리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추정한 값과 실제 카테고리가 같을 때의 V 표시, 틀렸을 때 X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약간 팬시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코드로 가서 잠깐 보면요. 그 해당하는 5000번째에 해당하는 그 로스만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누적된 것은 아니고요. 해당하는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로스들을 해당하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쭉 누적해 가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다음에 코드가 되는데요. 이쪽 아래가 이터레이션, 그 에포크가 될 텐데 이것을 누적해 가면서 로스들을 계속 누적해 가면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점점 그 정확도, 그러니까 오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손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평가의 다른 방법으로요.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합 행렬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 행 쪽에 실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실제 언어고요. 그리고 열 쪽에 이 추측한 언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빛이 나게 될 텐데요. 스코틀랜드어라고 추정을 한 것과 실제 그 스코틀랜드였을 때의 그 비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밝은 색깔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높은 정확도로 그 케이스들이 맞춰졌는가를 색깔로 표현한 거고요. 그때 1이 맥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0.8이 맥스라고 했을 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졌고요. 어두울 땐 0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틀랜드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밝은 색깔로 한 0.7 범위로 잘 추정되었고요. 아라빅도 마찬가지고 코리언 같은 경우에는 녹색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고 잉글리쉬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 기본 코드에 설명되어 있는 바로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영어의 영향을 받았고 영어도 역시 서로 받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라틴 계열의 언어들이 좀 많이 비슷하다 이런 말도 들어볼 수 있었고, 요 언어적 특성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겠죠. 이런 혼합 행렬 혹은 혼란 행렬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evaluate이라는 것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제 평가하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train과 거의 비슷한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결과를 보기 위한 밸류에이시기 때문에 역점파를 빼고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n 언더바 confusion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컨퓨전을 몇 바이 몇으로 만들겠는가 라는 뜻이 될 텐데요. n confusion에 따라서 여기서는 18개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랜덤 트레이닝 example이 그대로 들어가고 아까 트레인과 똑같죠. 쭉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트레인이 아니라 evaluate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는 레이블 정답이 들어가지 않아요. 카테고리 언더바 텐서가 들어가지 않고 이 테스트하게 되는 라인 언더바 텐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게스했던 것, 게스한 이름이 게스고 그 게스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언더바 i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이 카테고리 언더바 i가 실제 값일 것이고 게스 언더바 i가 추정한 결과일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함께 출력하도록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요 confusion.numpy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 매트 쇼를 통해서 이 매트리스를 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 컬러 바를 통해서 이 색깔의 범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수치를 컬러 바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RNN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경험적 결과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 메모리가 오랫동안 기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앞서 보여드린 이러한 recurrent 기본 공식으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one to one 뿐만 아니고 many to one 뿐만도 아니고 다양한 이런 조합들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계산을 쭉 해보다 보니까 이 바닐라 RNN, 그러니까 RNN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보니까 바닐라 맛이라는 뜻에서 바닐라 RNN이라고 불리고, 이러한 그레디언트의 플로우를 확인해 봤더니 이 largest singular value가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 점점 계속 곱해지고 하는 그러한 웨이트의 곱이 너무 작으면 점점 vanishing, 그 값이 소실되어 간다 라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long short term memory가 제한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복잡한 이러한 형태가 보여지는데, 중요한 점은 요 아래 HT-1, HT에 대한 구조는 명확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 XT에다가 HT-1이 함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HT에 결과를 미쳤다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이 외에도 C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모리 루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들을 부여해 가지고 그 기록을 남길 것인가 까먹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연결시켜 가게 되는데요. 바로 연결되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uninterrupted gradient flow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탄 H를 거치는 순간 모든 것이 숫자 하나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non-linearity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소실되거나 이럴 확률이 생겨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의 루트를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앞서서 만약에 CNN을 공부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CNN 중에서도 residual block, 즉 이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도록 과거 데이터를 직접 shortcut, 단축거리를 만들어서 다음 블록으로 갖고 오게 되는, 다음 레이어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그런 residual block 형태의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과 유사한 형태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이제 다양한 게이트들이 존재해서 그 게이트들이 역할들을 조금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다르게 될 텐데요.
이것이 실제로 다음에는 여러분들 관심이 생기신다면은 이 LSTM 관련해서 또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이 LSTM 예제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더 실제로 기능이 잘 발휘되기 때문인데요. 이 순환신경망에 대한 이해가 되셨고, 그렇다면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LST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이번 강의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LSTM도 사실은 파이토시 안에서 그냥 LSTM 이렇게 치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이론적 배경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또 찾아보실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제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